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르면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3차 소환을 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오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맞섰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행각으로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가 일본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콘서트표나 전자기기를 판다고 가짜 글을 올렸는데 피해자만 780명에 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오늘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성탄절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러면서 성탄절 이후에 입장을 내놓겠다 밝혔었는데요. 공수처가 대통령을 향한 3차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장덕진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요구를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까지 출석하라며 1차 소환을 통보했고, 어제를 기한으로 정해 2차 소환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중요하다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성탄절이 지난 이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6일 이후에 나올 입장을 해서 포괄적인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다. 시성 있게 이 시점에 맞는 2차 소환까지 불응하며 침묵을 유지해온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이르면 오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발표 형식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입장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 조사가 불발된 이후 향후 조치가 정해진 것은 없고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청구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수사에 돌입하느냐는 질문에 결정된 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3차 소환을 통보해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불응할 수 있어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들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의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내일 첫 번째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합니다. 이어서 신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월 26일에 재판관 회의 진행 예정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선임 여부 등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탄핵 심판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 측 인사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궐석 재판이 예고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탄핵 심판 개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한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해서도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측 불참 시 불이익에 대해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만큼 오늘 회의에선 불참에 대한 구체적인 불이익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탄핵 심판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피청구인 없이 재판이 정상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표결 이후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시킬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맞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문영 기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의 의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다시 엄포를 놨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내란 사태가 조기 종식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임명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마지막 기대이자 바람이라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를 탄핵을 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대혼란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긴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계의 변수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9명이 아닌 6인 체제인데 추가 임명 없이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전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18일에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전까지 국회 추천목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탄핵 갈림길에 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당초 국무총리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결 정족수가 151명이라고 밝힌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탄핵에 나설 기세인데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부터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압박하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탄핵 정족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비상계엄 시절에 같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총리로서 역할을 못했다. 이거는 과반수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학계 이론이 없다고 밝히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 겁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제적위원의 과반인 151명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제적위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일반 정족수, 즉 제적위원 과반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 준해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는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입법조사처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행의 탄핵안과 관련해 입법조사처가 뒤바뀐 의견을 내놓으면서 탄핵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본에 살면서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여온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가짜 글을 올리고서 돈만 가로챘는데 피해자가 무려 700명을 넘겼고 피해 금액도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던 이 남성은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채 입국장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20대 남성이 일본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일본으로 건너가 올해 4월까지 대담한 사기 행각을 저지르다 경찰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온라인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리고 거래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인 뒤 돈만 챙기는 수법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가 거기 중고나라에서 한 2번 정도를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의심을 전혀 안 했거든요. 결국에는 받지를 못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추적에 나섰는데 지난 7월 일본 후쿠오카 경찰이 다른 사건을 출동한 현장에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즉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다양한 국가와 적극적인 공조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집중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에 대해 첫 입장을 발표합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마 후보자는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와 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계엄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계엄군 수뇌부는 대부분 직무가 정지됐고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보직 해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장 부대엔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휘관들의 보직 해임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사 과정에 혼선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직무 정지 조치됐지만 보직 해임은 되지 않았고 제2작전사령관이 박 총장 대신 육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육군 예하부대 사무실 곳곳엔 박 총장의 사진이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보직 해임이 돼야 사진을 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직무 대리는 인사 등 군정권 행사가 제한돼 부대 업무가 마비된 가운데 부담만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보직 해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사 과정에서의 혼선도 생기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MBN에 계엄 가담 혐의로 조사 중인 일부 현장 지휘관들이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부대원들에게 강제로 주입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주동자들의 보직 해임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서 보직 해임 절차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수사와 연계해서 절차를 검토해 가겠습니다. 계엄 사태에 연루된 지휘관들을 보직 해임한 뒤 신속히 지휘부 공백을 메워 안정적인 부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편 지난 비상계엄 당시 북파 공작원인 HID가 수도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죠.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HID, 이 북파 공작원들이 무기를 갖고 활동 중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가 소속 부대인 정보사령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요원들은 모두 복귀했고 무기에도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당시 HID 요원 38명은 속초를 떠나 수도권에 투입돼 요인 체포 등을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요원 일부가 계엄 때 임무를 받은 뒤 복귀하지 않고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랙 요원들은 자기 직접 상관 말 아니면 안 듣거든요. 지휘 개선 라인에 끊겼는지 아직 복귀를 안 하고 있어요. 일부는 권총과 폭약 등을 소지하고 청주 공군기지와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테러 임무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법사위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이어졌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부대장한테 직접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정보사 소속 모든 부대의 인원과 무기 현황을 정밀 재점검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 다음 날인 지난 4일 오전에 소속 부대로 전원 복귀했고 민간인 블랙 요원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현재 정보사 요원들의 교육 훈련은 부대 안이나 인근에서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탄핵 전국으로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성탄절은 또 찾아왔습니다. 어제 전국 교회와 성당에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와 미사가 이어졌는데요. 새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안정되길 바라며 긴 예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는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탄 대축의 미사가 열리는 명동성당 앞.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예배당 건물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4시가 조금 넘었는데 5시 미사를 기다리는 긴 행렬이 생겼습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 조금 더 희망찬 새해를 소망하기 위해 추운 날에도 걸음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좀 약간 어지러우니까요. 좀 안정이 되고 새해 맞이해서 좋은 국면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해서 뭐 겸사겸사 기도도 할 겸해서 들렸습니다. 내년에도 여자친구, 제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료들 모두 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사를 집전한 정순택 대주교는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 서로 다른 시각들, 서로 다른 해결책들 사이의 대립 가운데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임을 성탄은 말해줍니다. 개신교 교회들도 성탄 축하 행사와 성탄절 예배를 거행하며 아기 예수를 축복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성탄절에 기대했던 눈은 오지 않았지만 스키장과 눈썰매장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제 성탄절 날씨는 포근했죠. 오늘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예정인데요. 출근길에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아 스키장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스키어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만큼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쉽긴 한데 눈이 안 와서 그래도 일단 재밌게 스키 즐기려고 왔고요. 근데 조금 지금 전국이 살짝 뒤숭숭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스키장 사람 많은 거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온몸으로 눈을 느끼는 개구쟁이 아이들은 하루가 짧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눈을 보니까 뭔가 옆에 있는 형한테 눈을 던지고 싶어져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이렇게 유일하게 눈이 있는 스키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문을 연 눈썰매장에도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회복되면서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오늘 낮부터 북쪽에서 찬 기온이 내려오면서 다시 추워지겠고 추위는 연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은 바람까지 강해 산불 등 대응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보통 연말이면 상인들에겐 장사 대목인데 올해 경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내수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정치권에선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민간 시중은행들이 대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서울 이대 앞 상가거리입니다. 가게 한 곳 걸러 한 곳 골로 세입자를 구한다는 벽보가 붙어 있고 인테리어도 그대로 두고 급히 폐업한 가게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1년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신축 상가 맞은편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 공실로 남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올해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탄핵 정국으로 연말 회식도 많이 줄어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거의 하루에 손님이 몇 분 없는 그런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이 정말 상위 1-20%를 제하고는 자기 인건비를 가져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슈퍼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어려운 데다 정부도 아직은 회의적입니다.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대신 급한 대로 은행이 소상공인 지원에 먼저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내년 4월까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낮추고 기존의 사업자 대출 만기를 최장 10년까지 늘려주는 등 7천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실한 상환이 이루어져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겐 3%대 금리로 3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사업을 재개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25일 예정됐던 구미시 콘서트장 대관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 측 법무대리인은 이 씨 소속사 드림팩토리와 이 씨 본인, 공연 예매자 100명 등 102명이 공연 취소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억대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23일 시민 안전 문제 그리고 이승환 씨가 정치적 선동 언행 금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가수 서태지 씨도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2025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또 다른 탄핵이라니 시대 유감이라고 전했는데요. 탄핵 정국과 관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하얼빈이 개봉 이틀 만에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하얼빈은 개봉 첫날인 24일 38만 명이 관람한 데 이어 어제 오후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2022년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 사흘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선 것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영화 하얼빈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안중근 의사와 독립투사들이 모여 하얼빈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렸는데요. 역대 천만 영화들과 비슷한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는 하얼빈이 올겨울 어떤 흥행 기록을 세울지 영화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야의 종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는 제야의 종 타종 순간 15,000명의 시민이 착용한 LED 팔찌에서 빛이 퍼지고 동시에 보신각 뒤로 작년보다 커진 지름 30m의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는 빛의 축제가 시민들을 반길 예정인데요. 33번의 타종에는 올 한 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한 시민 영웅들도 참여합니다.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 숨진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손편지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손편지엔 러시아 땅에서 조국과 따뜻한 부모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손편지를 쓴 북한군의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교전 영상입니다. 눈밭에서 움직이는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밀 타격합니다. 카메라에는 북한군의 얼굴까지 잡혔습니다. 영상에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쓴 것으로 보이는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러시아 땅에서라는 한글 문구가 또렷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편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병사 품속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엔 러시아가 로시아로 적혀 있고 친구를 뜻하는 북한말 동무도 눈에 띕니다. 절친한 벗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중간에는 전시를 암시하는 생환에서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편지에 적힌 날짜는 12월 9일, 작성해놓고 전달하지 못했거나 초고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병사가 지니고 있던 신분증에는 정경홍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Росія їх просто утилізує у штурмах. Чому корейці повинні воювати за Путіна? 우크라이나군이 잇따라 북한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건 적의 사기를 꺾음과 동시에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국에는 크리스마스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서양 명절을 기념하지 않는 중국은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니고 평소처럼 모두 출근을 하는 평범한 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따지지 않더라도 중국의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들뜬 연말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베이징의 한 거리입니다. 사람이 가장 몰려야 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시간인데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트리가 장식돼 있었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베이징 최대 번화가인 살리툰에 나와 있는데요. 오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 건 중국에선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서양의 명절은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평소처럼 학교로 나갔고 직장인들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실제로 한산한 번화가에 비해 대기업 지하식당가에는 회사 신분증을 목에 건 채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회사원들로 붐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지갑을 열어야 할 연말 소비 시즌 분위기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 우리 돈 약 598조 원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수 경기가 살아날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 K 콘텐츠 열풍을 몰고 온 오징어 게임의 후속작이 드디어 오늘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벌써부터 대대적인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이 다시 한번 우리 K 콘텐츠 열풍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남주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한국어가 울려 퍼집니다. 오징어 게임 속의 영희와 빨간 옷을 입은 진행 요원들은 이탈리아뿐 아니라 태국 방콕과 인도네시아, 호주 등 세계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후속편인 시즌2의 공개를 앞두고 초대형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21년 공개돼 누적 시청 22억 시간을 돌파하며 넷플릭스의 최고 흥행작으로 우뚝 선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기훈 역할을 맡은 주인공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을 누가 버렸는지 찾아내고 멈추려는 과정에서 프론트맨 역할의 이병헌과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목표가 뚜렷해진 그런 인물로 변화가 됐고요. 또 반드시 게임을 멈춰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일념 하에 마침내 이제 그 게임장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다양한 사연으로 게임에 참가한 인물들이 그려낼 모습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술비가 부족해서 이 게임장 안에 들어오는 인물이고요. 여러 참가자들과는 좀 다르게 좀 이타적이고 그다음에 용맹하고 리더십까지 갖춘. 시즌2가 전편에 이어 K-드라마의 세계적 흥행 신화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시베리아에서 5만 년 된 아기 매머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살점도 그대로 붙어있고 역대 가장 잘 보존된 맘모스라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려 5만 년이 된 아기 매머드가 영구 동토층이 녹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발견됐습니다. 잠든 듯 눈은 감은 모습이고 접힌 살의 주름까지 그대로 보입니다. 암컷 매머드로 몸무게는 100kg 이상, 높이 120cm, 길이 200cm에 달합니다. 과학자들은 야나라는 별칭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체 보존이 잘 된 7마리의 매머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연구를 마치고 나서 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라네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성당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의 올해 성탄절 메시지는 전쟁과 평화였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두 지역의 관계자들이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내전으로 황폐해진 전례를 언급하며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개인과 국가가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황의 목소리가 세계인에게 울림을 줘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방대 글로브라는 대회를 아시나요? 세계 최고의 요트 선수들이 모터의 도움 없이 조류의 배를 맡긴 채 무동력으로 항해하는 1인 세계 일주 국제 요트 대회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요트 대회 참가자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방대 글로브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은 프랑스 서부 항구 도시를 출발해 중간 기착 없이 남극을 돌아 출발지로 돌아오는 극한의 경기를 벌입니다. 이 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겼다는데요. 항해 중에 아이들을 위한 축하 메시지를 남기거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초콜릿바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 한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친 이들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해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낮추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내년도 통화 정책의 방향을 공개한 건데 정치 불안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며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도 대비해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코인 투자자 수는 한 달 사이 60만 명 넘게 증가했고 거래소 계정을 살펴보면 1,500만 명 규모로 나타났는데요. 거래 규모도 국내 주식시장과 비슷한 규모로 커지며 기존 주식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들이 내년 247조 5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첨단 전략사업 육성에 37조 2천억 원, 태양전지 같은 미래 유망 산업 지원엔 21조 5천억 원, 석유화학과 태양광엔 31조 원이 투입되는데요. 특히 정부가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엔 20조 원, 작년보다 17% 늘어난 자금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일본의 유명 자동차 회사인 혼다와 닛산이 회사를 합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를 밀어내고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전기차의 파상 공세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서로 경쟁해오던 혼다와 닛산이 합병에 나선 건데 세계 자동차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본의 2, 3위 자동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추진합니다. 목표대로 2026년 두 회사가 합쳐지면 현대차 그룹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4自社の合計台数は750万台と、経営統合が実現した場合は、グローバルの自動車メーカーの中ではトップクラスに入る規模感となります。 줄곧 경쟁 관계던 두 회사가 손을 맞잡은 건 중국차의 파상 공세 때문입니다. 지난 3분기 혼다와 닛산의 신차 판매량은 뒷걸음질 쳤지만 중국 비아디는 1년 전보다 38% 늘며 6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혼다는 중국 공장 3곳에 문을 닫았고 닛산은 전체 직원의 7%를 감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中国勢の台頭、それから新興勢力含めてですね、だいぶその自動車の構図が今変わりつつあると。 무엇보다 전기차 경쟁에서 뒤처진 게 뼈아팠습니다. 세계 완성차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일본차뿐 아니라 전통의 강자들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표 주자인 테슬라와 비아디를 제외하면 세계 1위 도요타와 2위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모두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품질도 괜찮으면서 가격까지 낮은 가성비로 무장한 차가 공략을 가속화시키다 보니까 유럽을 비롯해서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졌지만 자동차 보급률은 낮은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등 글로벌 3위 자리 수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유해를 보관하는 전국 곳곳의 봉안시설이 지금 포화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유해를 안치하는 기간이 끝나면 유족들이 유골함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 유골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정부는 산과 바다에 유해를 뿌리는 산분장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공공봉안시설입니다. 진열대 곳곳에 봉안 안치 기간이 만료됐다는 알림이 붙어 있습니다. 봉안당에선 일반적으로 15년 단위로 2차례 계약을 맺고 기간이 지나면 유족에게 돌려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흐르는 사이 유족의 발길이 끊기면서 유해가 갈 곳을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자들은 골머리를 앓습니다. 장소는 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참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가족분들을 찾아주려고 지금 노력을. 계약 기간이 지난 유골함만 보관해두는 별도 공간까지 마련했는데 이조차 조만간 꽉 찰 것이란 전망입니다. 유족이 끝내 찾아가지 않은 유골은 법에 따라 여기서 합동 매장됩니다. 이곳 봉안시설에서만 300기 가까운 유골이 이렇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원주 등에 있는 납골당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별도로 봉안당을 증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영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산과 바다, 강 등의 유해를 뿌리는 산분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해안선으로부터 5km 떨어진 해역, 화장시설 내 특정 장소 등에 뼈가루를 뿌릴 수 있도록 세부 지침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자연장 산분장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지만 뿌려진 뼈가루가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다른 혐오 장소를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분장이 자리 잡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산업이 바로 크루즈 관광인데요. 완전히 멈춰버렸던 크루즈 관광이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멈춰섰던 크루즈선들이 속속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지역 상인들도 매출이 늘었다며 오랜만에 얼굴이 밝아지고 있다는데요. 크루즈선이 돌아온 항구, 경제부 이혁근, 홍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항 터미널에 크루즈선이 입항하자 한적했던 항구가 북적입니다. 관광객 260여 명을 태우고 부산에 들어온 3만 2천 톤급 일본 크루즈선입니다. 배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탄 관광객들은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한국 음식을 맛볼 생각에 마음이 들뜹니다. 日本のキムチしか食べたことがないので、本場のキムチがどんな味か試してみたい。 자갈치 시장을 방문한 관광객은 올해 1조 원의 수출을 달성한 김을 사느라 분주합니다. 本当はね、海苔を買いたいの。いっぱい買ったのね。でも近所に配ってしまった。あるけどここの美味しかった。 코로나19 시기 단 한 명도 없던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 27만 명에 이어 올해는 86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00명 이상 승객을 태운 초대형 크루즈선도 올해 320번이나 들어왔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게 하려면 항구에 머무는 동안 관광객의 오감을 사로잡을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크루즈선이 머무는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쓰는 돈은 지역 경제의 효자 역할을 합니다. 강원 속초시의 한 전통시장. 명물인 술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내국인들이지만 크루즈가 들어오는 날은 외국인으로 넘칩니다. 터미널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크루즈가 도착하면 셔틀버스도 다녀 외국인 관광객이 꼭 찾는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올해만 10,000명 정도의 크루즈 관광객이 찾아오자 상인들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크루즈가 이제 온다고 이제 들어오는 날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시더라고요. 단체로 오시기 때문에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내륙에서 크루즈선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산항 근처는 매출이 30%까지 늘었습니다. 크루즈선이 오고 난 뒤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매출은 한 30-40% 많이 올랐어요.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크자 정부와 지자체는 항만 사용료를 낮추고 관광 코스도 새로 만드는 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구에 2개 이상 기항하는 경우에는 50%인 425만 원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7대 기항지에 특별한 관광 테마를 정해 오는 2027년 크루즈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 홍지호입니다. 남자 배구 1위와 2위가 맞붙은 성탄절 빅매치에서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을 완파하고 8연승으로 선두 자리를 굳혔습니다. 올 시즌 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허수봉이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1세트와 2세트를 편하게 가져온 현대캐피탈이 3세트 초반 한 점도 내지 못하고 6점을 연거푸 내줍니다. 대한항공이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가 했지만 현대캐피탈엔 올 시즌 V리그 최고의 선수 허수봉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한 선수의 범실로 1대6 상황에서 얻은 서브권. 강력한 서브로 레오의 다이렉트 킬을 만들어내더니 상대 코트에 날카롭게 꽂히는 멋진 서브에이스까지. 허수봉의 폭발력을 앞세워 순식간에 6대6을 만든 현대캐피탈은 3세트까지 따내며 파죽의 8연승으로 선두 독주를 굳혔습니다. 허수봉은 개인 통산 3번째 트리플 크라운으로 성탄절을 맞아 천안 유관순 체육관을 가득 메운 홈팬들에게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자 배구에선 2위 현대건설이 최하위 GS칼텍스를 3대0으로 꺾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부진에 빠진 선두 흥국생명을 턱밑까지 추격한 반면 GS칼텍스는 구단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인 13연패에 빠지며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어제는 추위가 잠시 쉬어갔지만 오늘 낮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도 선에 그치며 아침 기온과 크게 차이 나지 않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내리던 눈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북에 스모그가 유입됐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수도권은 종일 먼지 농도 나쁨 수준 유지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영동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는 3.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과 안동, 전주는 5도 선에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